피부는 인체 최대의 단일 기관입니다. 조직의 외면으로 강인하며 탄력이 있고 매끄러우면서 주름이 있으며 부드러우면서 강하고 어떻게 보면 독보적입니다. 피부는 개인적, 문화적 표현의 바탕입니다. 수많은 방법과 여러 가지 이유로 장식되고 칠해집니다. 스스로를 확인하고 싶을 때, 아름답게 할 때, 남을 두렵게 할 때 등등이죠. 거의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은 피부의 상징적, 감정적 중요성을 부여합니다만 신체의 물리적인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면 피부는 생소한 형태와 구조를 드러냅니다. 우에게 항성의 표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이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의 대부분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피부는 신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며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거나 또는 식히기도 합니다. 질병을 방어하는 데도 결정적이고 계속 재생산됩니다. 심한 화상을 입은 피부 손상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체액을 다량 손실하게 되고 체온 하강을 일으켜 즉각적으로 생명을 위협합니다. 화상 환자는 감염에도 취약합니다. 피부는 껍질일 뿐만 아니라 신체 중 가장 큰 단위의 감각기관입니다. 이 등반가처럼 우리는 피부 감각에 끊임없이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피부가 어떻게 이런 기능을 하는지 그 구조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피부는 분명한 층으로 나뉩니다. 지방이 기저층을 덮고 있습니다. 지방은 신체의 완충 및 절여작용을 합니다. 지방층 위에 피부는 대체로 유연성과 힘을 가져다주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피부는 다양한 구조를 지닙니다. 지방층 위의 층을 진피라 하고 그 위가 표피입니다. 이러한 층들을 현미경 사진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표피, 진피, 지방입니다. 표피는 거의 방수가 되며 다른 유체의 침입을 막으면서 체액을 보존합니다. 질기면서도 부드럽습니다. 표피는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시켜 신체를 보존하는데 이때 많은 표피가 죽게 됩니다. 표피세포는 진피 내로 공급되는 혈액에서 양분을 얻자마자 살아있는 층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점차 분열하면서 새로운 세포가 노화된 세포를 진피에서부터 밀어냅니다. 표피세포들은 납작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점차 많은 세포기관을 상실하면서 각질이라는 견고한 물질로 변화됩니다. 결국 영양원에서 너무 멀어진 세포는 죽습니다. 각종 굳어지면서 외부로부터 체액을 보존하는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손가락 끝에 있는 표피의 교차 부분을 자세히 보면 힘이 센 이유가 나옵니다. 표피는 복잡하게 엉킨 구조를 갖고 있는데 모든 부분이 서로 붙들고 있어 한 부분의 손실로는 주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로 누구나 조금씩은 계속적으로 표피가 손실됩니다. 누구나 피부가 자연히 벗겨지는데 특히 표피를 세게 문지르면 더해집니다. 손실된 표피를 재생산하기 위해선 표피 취약층에 살아있는 세포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표피층의 취약층에 또 한 가지 세포가 있는데 멜라닌 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세포는 멜라닌이란 검정색소를 생성합니다. 인간의 피부색은 다양해서 흰색, 검은색, 황색이 있습니다.
피부색은 흐르고 있는 혈액의 색깔이나 음식으로 결정되며 멜라닌 세포에서 생성된 검정 색소로도 결정됩니다. 멜라닌은 태양광선을 차단하여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멜라닌 세포는 검정 색소를 생성해 표피 세포 속에 저장해둡니다. 태양에 노출되면 누구나 멜라닌 생성이 증가하여 백인들은 갈색이 되고 흑인들은 더욱 검게 됩니다.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수의 멜라닌 세포를 지니며 생성되는 멜라닌의 양만 다릅니다. 최근에 백인들 사이에는 피부의 멜라닌을 늘리기 위해 선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기엔 좋을지라도 너무 오래 태양에 노출돼 있으면 위험합니다. 첫째 위험은 화상입니다. 멜라닌이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멜라닌이 생성돼 충분한 시간이 없다면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탈 수 있습니다. 화상을 방지하려면 선스크린 로션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백인들이 태양 아래서 시간을 보낼 때 이러한 보호책을 쓰는 게 현명합니다. 태양에 의한 손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므로 피부암 같은 큰 위험을 낳게 됩니다. 태양에 노출된 채로 수년간 일을 한 백인들은 피부세포의 무제한 생산인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유행을 따르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선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피부는 뼈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도록 광선을 이용합니다. 피부가 우리 몸의 갑옷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봤습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표피와 진피의 경계는 산과 골짜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층이 서로 분리되거나 미끄러져 내리는 걸 방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진피가 더 두껍습니다. 진피는 여러 다른 구조들을 지지하고 유지합니다. 진피에는 혈액과 임파관, 모낭, 근육, 분비선, 신경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신경을 봅시다. 피부가 어떻게 보호막 역할을 하는지 봤는데 피부는 신경과 함께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부 덕분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기관입니다. 귀나 코, 혀, 심지어는 눈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른 감각기관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촉감이나 냉온감, 통각이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촉각, 냉온감, 통감에 대한 감각기관들은 몸이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피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피부의 또 하나의 기능은 체온 유지입니다. 사람들은 더우면 땀을 흘리고 피부는 혈액 때문에 붉어집니다. 이는 몸을 식히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단순히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모세혈관들이 진피 속에 있습니다. 피부 혈액량은 몸에 의해 조절됩니다. 몸이 너무 더우면 더워진 혈액이 시원한 피부의 표면지로 흘러가도록 혈관이 팽창됩니다. 이때 혈관은 열을 발산하는 방열기 역할을 합니다. 땀 흘리는 것도 신체를 식혀주는 또 하나의 작용입니다. 인간의 피부는 구멍이 많은데 이를 세공이라고 합니다. 세공은 진피로 가서 땀샘과 연결됩니다. 땀샘에서 배출되는 물은 세공을 통하여 피부 표면으로 흘러나옵니다. 물이나 다른 물질이 증발하면 주위가 시원해집니다. 피부 표면의 땀도 증발하여 냉각 효과를 일으킵니다. 습도가 높은 날에는 땀이 증발하지 않아서 땀이 더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추울 때 피부는 체온을 보존합니다. 땀샘은 활동을 억제하고 혈관은 수축됩니다. 추우면 또한 소름이 끼칩니다.
모낭에 붙은 근육이 수축하여 털이 빳빳하게 섭니다. 또한 작은 돌출 물질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소름입니다. 이러한 작용은 인간에게는 쓸만한 기능이 못 되지만 털이 많은 동물에게는 열을 보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인간의 피부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 상당히 독특한데 이는 인간만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털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개들은 땀을 흘리지 않는데 열을 식힐 때는 헐떡거립니다. 개는 열을 보존하기 위해 털로 덮여 있습니다. 인간은 털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발은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눈썹은 그늘이 지게 해서 눈을 보호하고 땀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속눈썹 역시 눈을 보호합니다. 나머지 털은 촉감에 조금 도움을 주지만 대부분이 장식용이거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모발은 직모든 곱슬미든 모두 부드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닥을 자세히 보면 대단히 복잡한 층의 구조를 지닙니다. 모발은 피부에서 생겨납니다. 표피의 죽은 층과 마찬가지로 각질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멜라닌에서 나옵니다. 모낭을 형성하기 위해 진피로 내려가는 특수한 표피세포로부터 생성됩니다. 털은 모낭의 가장 아래에서 생성되고 새 것이 낡은 것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모낭은 주기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털은 어느 정도까지만 자랍니다. 한 주기가 끝나면 그 모낭은 휴식을 취합니다. 털은 밑부분이 굵어져 섬유성 뿌리를 만듭니다. 모낭은 약 90일 동안 휴식을 취한 후에 낡은 털을 밀어내고 새 것을 만듭니다. 모발 역시 주기적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자랄지 한계는 모릅니다. 모낭과 관련해서 인간의 피부에 있어서 또 하나의 독특한 특성인 피지선이 있습니다. 피지라는 이 지방성 물질은 피부와 털의 표면으로 분비됩니다. 피지의 기능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더 많은 피지선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피지선은 사춘기 때 성장과 활동이 활발한데 특히 얼굴에 많이 분포합니다. 피지선은 간혹 막히거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감염 부위의 피부는 부어올라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백혈구가 감염된 부위로 진입해 병균과 싸워서 생기는 것이 바로 여드름입니다. 납작한 손톱과 발톱은 오로지 인간과 영장류만이 지니는 피부의 특징입니다. 손톱은 털과 같이 각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털과 같이 피부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특수한 표피세포에서 생겨납니다. 새로운 부분이 노화된 부분을 밀어내기 때문에 조파는 조상을 따라 이동합니다. 손톱과 발톱은 주기적인 휴식 없이 성장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 자랍니다. 손톱 하나가 완전히 자라려면 약 3개월이 필요하고 이처럼 자라려면 1년 이상이 걸리지만 손은 쓸 수가 없겠죠. 잘 다듬어진 손톱은 손가락 끝을 보호 및 지지해주고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른 면에서 인간의 피부는 독특합니다. 인간의 땀샘은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땀샘은 신체를 서늘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또 어떤 땀샘은 사람에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다른 동물보다도 우리 인간의 땀샘은 훨씬 적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땀샘은 우리 몸에 채취를 부여합니다. 대부분의 땀샘은 겨드랑이에 있습니다. 이 땀샘의 분비물은 모낭 속으로 분비됐다가 표피로 이동합니다. 신선할 때는 냄새가 없습니다. 표피의 박테리아가 활동할 때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동물들은 이 반응으로 동종을 인지하기도 하고 성적인 유인도 하지만 인간은 이 냄새를 조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겨드랑이에 낯선 생물이 산다면 놀랄 것입니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미생물과 박테리아로 덮여 있습니다. 현미경 사진으로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나
때때로 사마귀, 여드름, 무좀 등의 원인이 됩니다. 물론 감염된 상처를 통해 병균이 들어오면 병에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표피는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계속적인 땀의 배출도 몸을 보호합니다. 즉 병원균이 세공에서 나오는 습기를 뚫고 들어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병균이 체내로 진입한다면 혈관과 임파관은 세균을 물리치기 위한 백혈구로 무장합니다. 그 외에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질병과 몸의 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수천 종의 피부 미용 제품이 매년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좋은 피부 관리는 물과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규칙적으로 씻어야겠지요. 하지만 박박 긁지 말고 깨끗이만 하십시오. 특히 피부가 많이 변하고 여드름이 많은 사춘기 때는요. 피부는 평생에 걸쳐 변합니다. 유아기 때는 부드럽고 탄력성이 있습니다. 사춘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사춘기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낭이 치골 부위와 겨드랑이와 자극이 있는 부위에서 생깁니다. 몸의 냄새를 풍기는 피지선과 땀샘도 생깁니다. 피부는 사춘기 때 단단해집니다. 청소년기가 지나면 피부는 사춘기 때 발생한 변화를 유지하면서 다시 안정됩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상처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건조해지고 탄력이 줄어듭니다.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특히 태양 아래에서 주로 생활한 백인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기저의 지방층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피부가 늘어집니다. 노년기가 되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피부에서 드러납니다. 피부는 여러 독특한 구조를 지닌 인체에서 가장 커다란 달기관입니다. 가장 바깥층인 표피는 계속적으로 몸의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그 밑에 진피는 모낭을 지지해주고 여러 분비성과 신경과 혈관과 근육을 지닙니다. 피부는 마찰, 체액 손실, 체온 변동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신체의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인 피부는 인체의 보호막인 동시에 환경을 탐구하고 경험하는 창구입니다.